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품 소싱을 할 때 어디서 하나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 뭐만 보세요? 자, 다들 키워드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스마트스토어를 판매하거나 쿠팡을 판매할 때 키워드를 먼저 찾아서 다른 도매국이나 도매매 쪽에서 상품을 찾죠. 자,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을 찾는데요. 이 키워드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카테고리라는 곳에 묶여 있어요. 카테고리 속에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도매매에서 상품을 찾잖아요. 카테고리 완구면 완구, 주방용품은 주방용품,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자, 큰 거를 찾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테고리를 선정을 안 하고 키워드를 먼저 찾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키워드만 찾는 기계적인 엑셀 보고 이렇게 찾아서 이건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 중에서 상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망합니다. 왜 망하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왜?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카테고리를 찾아주는 거죠. 나는 어떤 카테고리 팔 거예요 라는 카테고리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됩니다. 자, 카테고리 어떻게 찾을까요? 카테고리 찾는 방법은요, 내가 경험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잘 아는 것,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를 결정을 하고 나서, 나는 이 상품, 이런 카테고리를 소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 저는 주부예요. 아이가 3살이에요. 육아라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육아 카테고리를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육아 상품 중에서 나는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노는 게 좋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3살 아이를 키우면서 잘 알게 되잖아요. 뭐를 알아요? 자, 용품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용품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용품이 있어요. 놀이가 좋아요. 아이와 함께 노는 교구, 장난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육아 카테고리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를 잡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경우. 자, 내가 경험한 것. 저는 옷을 사는 걸 좋아해요. 내가 잘하는 것. 나는 옷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옷을 사려면 옷을 알아야 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예쁜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의류, 그 중에서 또 있겠죠. 나는 어떤 옷을 좋아해? 후리스면 후리스, 원피스면 원피스. 이게 뭐예요? 이게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모든 것의 출발은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상품은요, 내가 라는 데서 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를 들어 남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몰라요. 상품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객이 궁금하다고 Q&A를 남기거나 문의를 해요. 그럴 때 늦어요. 고객은요, Q&A를 남길 때 어떻게 남기나요? 어떤 심정으로 남길까요? 내가 마지막 구매하기 전에 이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Q&A를 날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Q&A를 그 상품 공급처에 물어보고 막 그러다 보면 늦게 답변이 돼요. 그런데 그 고객은요,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까요? 라고 바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를 하냐? 내가 경험한 거를 쭉 한번 써보세요.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잘 아는 걸 한번 쭉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써보세요. 그 카테고리를 하면 그 카테고리에 뭐를 찾아요? 이제 키워드를 찾는 거죠. 키워드가 뭐예요? 상품이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어디서 찾아요?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싱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에서 그 상품을 소싱하는 거. 이 3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셀러를 막 시작했는데 어떤 걸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 구매하신 게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유모차 커버를 구매했대요. 자, 유모차 커버를 왜 구매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모차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겉에 있어야 봄에 미세먼지라든지 또 추위 같은 게 예방이 되니까요. 그럼 유모차 커버를 살 때 어떤 걸 위주로 보셨어요? 뭐 튼튼한 걸 먼저 봤대요. 그 다음에 원단도 봤대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봤대요. 잘 아는 게 되겠죠. 이런 상품을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 그분이 유모차 커버를 많이 파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데이터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먼저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하는 건지, 잘 알고 있는지, 좋아하는 건지, 이 세 개가 다 맞으면 또 좋아요. 근데 세 개가 안 맞고, 두 개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품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그냥 키워드만 찾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상품을 카테고리를 선정해 놓고 해야 범위가 좁아져요. 범위가 좁아져야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을 줄여놓고, 축소해 놓고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잘 모를 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쭉 써놓고 이 중에 내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